안녕하세요. 만약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66년 6월 30일 미국에서 출생한 마이크 타이슨.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비둘기로부터 치유했고 어느 날 비둘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소년원에 가게 되면서 타이슨이 복서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1985년에 데뷔하여 이듬해 1987년 WBC 헤비급 세계 챔피언, 1987년 IBF 헤비급 세계 챔피언, 1996년 WBC 헤비급 세계 챔피언, 그리고 1996년 같은 해 WBC 헤비급 세계 챔피언 벨트를 거머쥔 화끈한 인파이터 상남자 타이슨이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진 이라는 명언도 남겼던 그의 기구한 운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 해 1997년 6월 28일 홀리필드와의 WBA 헤비급 타이틀 매치에서 분노 게이지가 폭발한 타이슨은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고 바닥에 떨어진 귀때기와 함께 그의 인생도 몰락하기 시작한다. 타이슨의 전매 특허 핵주먹의 닉네임은 핵이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으로 바뀐 것이다. 58전 50승 44KO 6패 2무효라는 무시무시한 전적을 남기고 사실상 은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다. 그 후 그의 인생은 비참했다. 1992년 미스 아메리카 참가자를 성폭행하여 징역 6년형을 받고 감형을 받아 3년간 옥살이를 했었다. 그리고 복싱을 하면서 번 돈이 3천억이고 타이슨의 은행 예금액은 4천억이 넘었다. 하지만 성격 때문에 전철을 두들겨 패고 내 평생 최고의 펀치는 로빈에게 날린 바디블로우다 라는 말을 남기고 이혼당하면서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지급한다거나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 2003년 파산 신고까지 하게 됐다. 10여 편의 영화에도 출연했었고 당대 미국 최고의 시청률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타이슨이 사과하고 홀리필드가 받아들여 악수와 포옹을 하며 극적인 화해를 연출했다. 사실 타이슨과 홀리필드의 경기를 두고 비난론이 극으로 갈린다. 복싱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얍삽하게 경기를 한 홀리필드 비난론과 복싱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스포츠인이 스포츠를 망쳤다는 타이슨 비난론을 야기한다. 하지만 이들이 극적인 화해를 한 이후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아마도 둘 모두 서로가 떳떳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화해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플라커 광고도 같이 출연하여 타이슨이 홀리필드에게 귀를 돌려주는 광고에 같이 출연하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54세 타이슨이 링 복귀 선언을 했다. 브루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경기라고는 하지만 54살에 15년의 공백을 깨고 헤비급 선수들과 맞붙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조차 말리고 있다. 2살의 부모에게 버려지고 20살의 나이에 세계 챔피언이 되어 굵고 짧은 전성기를 보내고 3년의 감옥살이를 하고 결혼 후에는 이혼을 당하여 가정이 파탄나고 급기야 전 재산을 탕진하여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그가 다시 자선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국제복싱 명예의 전당에도 오른 기구한 운명의 타이슨이 만약에 홀리필드와의 경기에서 귀를 물어뜯지 않았다면 지금의 타이슨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있을까요? 타이슨의 스피드는 110kg의 헤비급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복싱계가 말하는 정설이다. 타이슨이 쇄도를 하며 앞으로 전진할 때는 마치 성난 황소가 달려오는 것 같았다. 아마 타이슨과 맞붙은 상대 선수들은 똑같은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내가 과연 저 황소랑 붙어서 살아남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헤비급 선수들은 점차 감량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들 살 길을 위해 프로저급으로 내려간다. 무도인으로서의 인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타이슨도 더 이상 대결 상대가 없자 감량에 들어가고 프로저급과 헤비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벨트 수집에 들어갈 것이다. 짧은 전성기 시대의 굴욕으로 판단하여 역대 복서 랭킹 50위 이하 끝자리를 기록했던 타이슨은 슈걸레일 로빈슨과 무함마드 알리와 탑3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역대 최강의 복서를 꼽을 때나 최강 논쟁을 벌일 때
타이슨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간다. 타이슨보다 우월한 장신 헤비급 복서들은 자신보다 리치가 짧은 타이슨을 일부러 거리를 재고 느긋하게 아웃복싱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신의 경지에 오른 헤드 슬립으로 흘려버리고 들어가 원투에 후드려 맞은 장신 복서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간다. 34전 34승 29KO의 주인공 토니 커터에게 첫 패배를 안겨줬듯 타이슨을 상대하는 모든 선수들은 자신들의 무패 스펙에 1패를 정립해야만 했다. 헤비급의 핵주먹의 파워는 1톤. 이런 사기 캐릭터의 속도가 미들급보다 빨랐다고 하니 마치 복싱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타이슨을 피해 다니기 위해 헤비급 복싱 선수들은 운동 훈련보다 다이어트와 폭식을 더 열심히 해야만 했다. 그로 인해 더 이상의 도전자들은 나오지 않았고 복싱협회는 역사상 유례없는 세계의 경기를 기획한다. 이윽고 세계의 빅매치가 준비된다. 바로 타이슨 대 북극곰의 경기. 만약에 TV는 뭐든 할 수 있다. 사실 타이슨이 현역 시절 고릴라와 싸울 뻔한 적이 있다는 설을 얘기한 적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센 놈으로 준비했다. 더 이상 토를 달지 말자. 다 이쯤 되면 난생 처음 글러브를 낀 곰이 당황스러울까요? 그런 곰과 붙어야 하는 타이슨이 당황스러울까요? 그것도 아니면 경기를 지켜보는 우리가 당황스러울까요? 4톤 펀치에 연어를 낚아채는 순발력을 가진 곰과 1톤 펀치 현존하는 헤비급 최강자 타이슨이 물도 없고 반칙도 없다. 그리고 1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알 수 없는 오직 1라운드의 경기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크크. 타이슨보다 3배 이상 큰 북극곰의 돌진으로 경기가 시작되고 무지막지한 난타전이 오갑니다. 확실히 힘과 기술의 대결입니다. 타이슨의 전매특허 위빙과 헤드슬립으로 북극곰의 펀치를 모두 피하고 북극곰의 턱을 향해 레프트, 라이트, 훅을 정확히 꽂아 넣는다. 정타 2방을 맞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하지만 타이슨 앞에 서 있는 놈은 그 놈들이 아니었다. 놈이 아니라 곰이다. 타이슨이 전성기 때 목둘레 52cm, 2배의 목을 가졌으니 그럴만도 하다. 하지만 10여 분이 지나고 결국 몸빵이 누적되고 체력이 떨어진 북극곰이 대자로 뻗는다. 세계의 빅매치는 타이슨이 KO승을 가져가고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한다. 그야말로 박수 칠 때 떠났다. 이 경기로 하여금 UFC가 생겨난 것이다. 타이슨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스포츠 선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광고와 영화 등에 출연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이슨은 지금 핫복싱 위스 타이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구독자의 최소 20배인 2,400만 구독, 많게는 200배 2억 4천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아 쉬샹 졸라 부럽다. 화가 나서 귀 한번 물어뜯었을 뿐인데 그 인생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네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TV 논평을 한번 들어보자. 남자들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귀는 물어뜯지 마라. 남자들아 살면서 새끝만큼은 조심하자. 그렇게 살다 보면 글러브 낀 북극곰을 만나 횡재할 수도 있다. 크크크.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곰도 글러브를 끼우는 만약에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